불의한 권력과 결탁해 서면정당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파면을 결정케 하기 또한 촛불의 명령이었습니다. 승리로 나아가는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아나 적폐를 청산하고 가치의 처지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상한 정전체제의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 국민 수용의 직접 정치로 평화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전당을 품고 실행하는 체육탄핵만과 99% 민주연합당, 민중연합당 대선으로 김선동 동지를 여기 함께하신 강원 동지들의 힘찬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그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 광주 전남부 호남에서 후보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해서 이 호남 땅에서는 선거운동을 못하고 마산으로 창원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척박한 이 땅에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 정치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대규모 정치 투쟁, 선거 투쟁에 후보를 결의하고 후보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선 투쟁에 후보를 결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방금 예라고 대답하고 박수 치신 동지들은 모두 다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결의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수 보궐선거에 후보를 결의하신 우리 김종근 동지에게 정말로 깊은 동지적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임종길 현 플랜트 여수 지부장님, 그리고 전임이셨고 또 현재 민주노총 여수 시지부장이신 신성남 지부장님에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 동지들께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뒤끝에 노태우가 당선됐지만 그 다음에 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 민중들은 다시 여소야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청문회와 550 비리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550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총을 쏘아서 죽은 사람은 수천이 헤아리는데 총 쏘라고 명령한 놈이 없다라고 하는 회개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0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당시는
전시 작전 지휘권이건 평시 작전 지휘권이건 군 작전 지휘권을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 윙컴 네가 와서 증언해라. 부대 이동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또한 일본 총독이 물러간 뒤 그 자리에 진주했다고 하는 새로운 총독 주한미 대사 글라이스틴, 당시 80년 당시 주한미 대사 글라이스틴에게 진실을 우리 국회에 와서 증언해라, 이런 요구를 들고 제가 미 문화원에 쳐들어갔었습니다. 갈 때 맨손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사제 폭탄을 만들었고 갔었습니다. 그때는 꽤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세월이 지나서 지난 2011년 11월 22일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 한미 FTA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눈물을 쪼까 전달해 주더라고 불가피하게 제가 체류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1600만 대항쟁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친일 독재 정권을 퇴출시킨 우리 민중들을 믿고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고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고 남과 북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이 땅, 이 민족, 이 민중의 꿈과 영원히 서린 이 땅, 이 민중의 사랑과 의리가 뭉친 민심의 폭탄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전혀 다뤄지지도 않지만 또 어차피 안 될 건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저는 동지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연루자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당시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그해 10월에 화성 보궐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화성의 농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민 여러분, 이번에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몰리고 있는,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통합진보당이지만 통합진보당에게 10%의 지지율을 주면 쌀값이 18만 원 선에 갈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20%를 주신다면 쌀값이 19만 원대에 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0% 이상의 표를 주시면 쌀값이 21만 원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후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8%밖에 못 얻었지만 농민들은 약 20% 가까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서 18만 8천 원, 거의 19만 원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하도 부러워서 서울과 인천을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만들겠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망상과 미몽에 빠져서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열린우리당의 15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한미 FTA 내용 하나하나를 전혀 모른 채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모르면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당시 통일부 장관도 하고 열린우리당 당대표까지 했던 정동영 의원이 저에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자기도 잘 몰랐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이 5명이었고 제가 보궐에 당선돼서 6명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외통위원장 남경필, 지금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하는데 남경필에게 좋다, 한미 FTA 협정문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끝장 토론을 한번 국회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끝장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87명 중에 70% 이상이 한미 FTA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론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한나라당의 정태근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까지 했습니다.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반대한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국회의원 87명을 거느린 제1야당이 국회의석 6개밖에 안 되는 민주노동당의 이중대 노릇이나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의석수가 6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87석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제1야당을 한미 FTA 반대로 견인해내고 이끌어내고 지도해낼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민주당의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그들은 결코 지난날의 김대중, 노무현보다도 못할 것이고 그들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저 김선동 민중연합당이 10%를 득표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중연합당의 김선동이가 20%를 득표를 하면 정권 교체가 위토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상황만 만들어주라. 그러면 정말로 민중연합당이 어떤 정당인지, 국민과 민중을, 이 역사와 이 민족을 어떻게 섬기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퇴출 조금 전에 방 뺐답니다. 정말. 하늘에서 백마타고 초인이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받았다. 그들이 개, 돼지라고 모욕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아까 민심의 폭탄을 터뜨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터뜨리고 싶은 폭탄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농민의 마음을 녹여버릴 폭탄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어떤 폭탄이에요? 농민들께서 저에게 10%의 표를 주시면 저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 이거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우리 농민들께서 20%의 표를 주신다면 생산비가 보장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 소매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민들께서 30%를 주신다면 30조에 이르는 농가 부채를 해결하고 부재 지주들이 팔을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제2의 농지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폭탄을 우리 동지들 한번 터뜨려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고 해고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름과 한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이번 대선 투쟁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서 국민들과 민중들과 함께 우리 민중연합당의 당원들과 함께 터뜨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 저를 당선시켜 주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야, 그 법 발의해봐야 통과되겠냐? 물론 그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산하의 비정규직들을 공무직이라고 하는 제도로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그들도 발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그 법도 통과가 안 됐지만 그것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선동이를 국회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통합진보당과 김선동이 19대 국회 임기를 마쳤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학교 공무직 전환 특별법만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005년에 당시 현타이스코, 지금의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규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보궐선거에서 당선시켜준 우리 현대 제철 비정규직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20석을 쟁취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산해하청 비정규직들 정규직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약속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는가? 통합진보당에 가해진 종북머리 색깔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이러한 시대의 정치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연합당과 김선동이 10%를 득표한다면 단연코 선언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특별법 대한민국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민중연합당과 김선동이 20%를 득표하게 된다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길이 올해 열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단 70년 세월에 고통받았던 천만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분단이 만들어 놓은 38선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정신적 불구로 만들고 이 땅에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꿈과 희망마저도 잘라버리고 가둬버리는 이 참혹한 창살 없는 감옥, 창살 없는 지옥, 이 헬조선의 뿌리는 바로 분단과 분단을 말하는 외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걷어내는 민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안철수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서 부탁하면 문재인이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서 표 많이 찍어주면 사이다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의 사이다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연합당과 김선동 후보가 터뜨리는 이 정도 폭탄쯤은 되어야 해결되는 것은 못하더라도 해결의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동영 의원이 국회 외통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할 때 제가 당번이라서 당시 그 신건 국정원장 출신의 신건 의원하고 원혜영 당시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차후에 만약 김선동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자기가 모든 것을 접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아마 그때는 자기 살아서 제가 대통령 선거 안 나올 줄 알았겠죠. 너무 했잖아요. 제가 가서 선거운동 해주라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셨을 때 국회에 가서 의원님에게 성남시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은데 언제 시간 좀 내주라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때 제가 예결위원회 개수조정 소위위원이 된다고 언론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 보도 나가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이재명 시장님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하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투쟁할 때나 또는 의정활동할 때 제가 동지들한테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화도 많이 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반성을 제대로 했는지 동지들이 지켜보시라고 믿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가 참 듣기는 좋은 말인데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이제 우리가 웃을 수 있을